지금 기후위기는 우리 피부에 직접 체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가장 많이 느끼시는 게 그런 거 느끼실 것 같아요. 그 흔히 얘기하는 스타벅스. 뭐 빨대를 다 종이 빨대만 쓴다거나 플라스틱 덜 쓰기. 그다음에 분리수거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그 각자 실천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제 궁금증인데 제가 그 해외를 2번 갔다 왔습니다. 아, 3번이구나. 그 중에 2번을 중동을 갔다 왔습니다. 2번 다 축구 때문에 한 번은 월드컵 때문에 카타르, 한 번은 아시안컵 때문에 두바이. 근데 거기는 세상에 그냥 쓰레기를 다 몽창 다 갖다 버리더라고요. 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분리수거하는 게 전 지구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나라는 그냥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럼 나도 안 할래 버려가 아니라 아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어딘가 가서 막 그냥 그렇게 생으로 버리고 있으면 결국엔 진짜 그냥 우리 얘기로 똔똔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도 생으로 버린 지 얼마 안 된 거죠. 우리도 이렇게 분리수거한 지 그렇게 보면 얼마 안 된 거죠. 네. 근데 보면 이번에 저도 카타르 갔었거든요. 와, 그러면 46도 호텔에 23도인데 문 열고 46도. 그러니까 푹 식었어. 근데 밤에 42도만 돼도 살 것 같더라고. 조금만 내려가요. 나가면서 있고. 근데 사람들이 다 어떻게 다 적응을 하려고 그래요. 자꾸 이제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뭐 분리수거나 이런 거. 빨대, 플라스틱. 네. 제 딸이 그래요. 아빠, 나는 있잖아. 그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텀블러 쓸 거야. 내가 그랬어요. 너 텀블러 100년 써봐라. 기후 문제 해결되나. 그러니까 텀블러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다. 텀블러 쓰지 말라는 게 아닌데 우리가 등어리가 가려워. 그 가운데 허벅지 막 긁어. 그리고 등어리가 괜찮아져요? 그건 약간 옛날에 그 바보 개그 하는 거 있잖아요. 등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대고 있고 이런 거. 거의 그런 느낌인데. 있지 않나? 근데 이런 거 이렇게. 우리는 기후 문제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면서 막 만족하고 있어. 야, 우리 난 기후위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야. 일조하고 있어. 일조하고 있어. 가끔 있겠죠. 이제 플라스틱 덜 생산하니까. 근데 우리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쓰레기 줄여야죠. 네. 텀블러 쓰레기 좋아요. 텀블러 쓰레기 좋아. 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여야 되니까. 줄여야 하지만 이것과 이거는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지 말자는 게 아니라 달자는 거예요. 텀블러 있잖아요. 텀블러 너무 많아요. 텀블러가 너무 많다. 텀블러 너무 많아요. 텀블러 에코백. 내가 주장하게 더 이상 텀블러 만들지 마. 텀블러 수집하는 분들은 막 100개씩 있어요. 텀블러 이렇게 에코백 만들지 말자. 그만 만들어. 그 텀블러 이제 가장 싸구려 텀블러 있어. 그러니까 투명 통에 까만 뚜껑 있는 거. 도서관에서 나눠주는 거. 그게 실제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데 효과를 주려면 200번 써야 돼요. 그걸 200번 써야 돼. 근데 그 진짜 장담컨대 200번 쓰는 분 많지 않습니다. 내가 한번 얼마 전에 이사했거든요. 이사하면서 텀블러 한 40개 버린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 딸은, 죄송한데, 자기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아는 사람 딸은, 기후를 위한 데는 제가 이거 멋진 텀블러 있잖아요. 금속도 있고, 막 이렇게 된 거. 그걸 색깔별로 모으고 있고. 모으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네가 일단 이 텀블러 사가지고 지구에 기여를 하려면, 죽을 때까지도 다 써도 안 된다. 텀블러 하나 있으면 된다. 하나만 써라. 그 저는 텀블러 더 이상 만들지 말고, 갖고 있는 텀블러를 다 카페 같은 데 갖다 주자. 카페, 식당 갖다 주고선 거기서 쓰고 다시 갖고 갔다 하고 이거 활용을 해야지 더 이상 만들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아래 이 기후 문제 심각한데 내가 뭘 해야 되냐고. 안타까워. 안타까운데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 텀블러 써야죠.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딴 얘기다. 그러니까 단 중요한 게 저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대중교통 타는 걸 생각합니다. 그 정도. 대중교통 타는 게 커요. 왜냐면 그 에너지의 3분의 1을 보통 그 산업이 다 쓴다고 생각하는데요. 산업이 쓰는 에너지는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3분의 1은 주택이 씁니다. 주택이 3분의 1. 그 3분의 나머지 3분의 1은 교통이 쓰고 있는 거예요. 교통이 3분의 1.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전환한 것도 사실은 산업이 제일 많이 옮겼어. 교통이 제일 못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저는 워낙에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발생하는 이상사가 너무 많으니까 대중교통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타도 확실히 효과가 금방 제일 나타나요. 그런데 장수, 양구, 장수, 양구가 지금 어쩌다는 게 아니라 장수, 양구 이런 데서 대중교통 타세요. 그러면 그건 안 되죠. 버스 40분, 50분 기다려야 돼. 그거는 이제 불가능한 얘기니까. 그걸 말고 그런 사람들 타시고 5대 대도시 이런 데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우리 대중교통이 차가 덜 밀리죠? 제가 6년 동안 대중교통 타고 다니는데 7, 8년 됐어요. 훨씬 빠르고 편해요. 거기다가 그냥 스트레스 없고 술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그건 좋아요. 막 대리기사님 기다리다가 막 시간 걸리고 그러는 것보다
막 때리고 그냥 가는 게 좋으니까. 대리비만큼 먹으면 되지. 그래서 저는 네. 주장하는 게 뭐냐면 어차피 시민들은 돈을 내야 되잖아요. 네. 오슬로가 오슬로. 저기 노르웨이 맞나요? 뭐 핀란드인가? 노르웨이 네. 추운 나라. 네. 내가 배운 사람도 있고 헷갈리면 안 되는데. 거기에는 시내에 가서 1시간 주차비가 한 7만 원쯤 나옵니다. 와. 그 얘기는 뭐예요? 끌고 나오지 말라는 거지. 너 타고 다니지 마. 네, 타오지 말까. 너 정말 급해? 네. 정말 끌고 나와. 너 부자야? 한번 끌고 나와. 어.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끌고 나오지 마. 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이 너무 촘촘하잖아요. 네. 전 과감히 주장한 게 뭐냐면 서울 정도 되면 서울 경기 정도 되면 대중교통 무료화하자. 그거 뭐 세금 갖고 뭐 하라 그러는데요. 그 세금 다 누가 시민이 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주머니에서 나갈 것을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거 타고 하자. 그래서 사람들은 훨씬 덜 이거 사용료가 비율이 높아지겠죠. 많이 올라가죠, 그럼. 그래서 이제 훨씬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 급한 사람 돈만 이 사람들은 비용을 더 내게 하고 그러면서 이것만 가지고도 기후적인 측면에서 기후도 좋아지고 대기도 훨씬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다가 얼마나 많이 야단맞는지 몰라 사람들한테 이 너 정신없는 거야 와서 네가 세금 내 그런데 너 세금 많이 내요. 뭘 해보자고요. 근데 실제로 그런 도시들이 많아요. 실제로 대중교통이 무료인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 룩셈부르크도 그렇고 퍼스도 그렇고 그래요. 퍼스 그 호주 퍼스. 네, 호주 퍼스도. 네. 그러면 대중교통 말씀하셨잖아요. 저 전기차 타거든요. 네. 전기차는 타는 게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죠. 환경 때문에 한 건 아니었어요. 보조금 때문에 한 거예요. 저도 보조금해요. 네, 펌도 나고. 네.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야. 야 전기차도 어차피 전기 어디서 만들잖아. 네. 어디서 만들 때 어디서 만들 거야. 석탄 발표 만들잖아.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는데요. 그게 달라요. 자 저기 제주도 가면 풍력발전소. 네. 맨날 서 있죠. 맞아요. 왜 서 있을까요? 안 해도 돼서? 아니면 다 차서? 바람이 안 부는 거 아니야. 근데 바람은 얼마나 많이 제주도 바람 많이 불잖아요. 네. 전기가 너무 많아서요. 많아서. 전기가 넘쳐. 근데 전기라는 게 모자르면 정전이 되지만 넘치면 송전망이 파괴가 돼. 근데 태양광이나 풍력은 어떻게 해요? 저게 있잖아. 간헐성이 있어가지고 일정하게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한 80%, 85% 되면 딱 멈춰 세우고 나머지 석탄 발전소 딱 일정하게 맞추는 거예요. 근데 계속 어디 저장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 전라도로 보내면 되지. 그런데 그때는 처음엔 전라도 볼 생각을 못했어. 받을 생각만 했지. 막 깔았는데 보낸 송전선을 전라도도 자기 필요한 전기 한 60% 이상, 65%를 자기네가 써요. 보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일반 차 안 받고 전기차만 등록받겠다고 옛날에 얘기했던 거 제주도잖아요. 자동차에다 계속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하려면 전환 과정에도 전기차가 필요해요. 좋은 배터리예요. 좋은 배터리여 가지고 나중에 저 모든 차가 전기차가 된다. 그래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래봐야 우리나라 전기 한 10% 지금보다 10%가 더 만들면 되거든요.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온단 말이에요. 네. 올해 여름에 정전이 한 번도 안 돼. 이렇게 더운데도. 왜 정전이 안 될까요? 옛날에 전기 줄여라 막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했죠. 태양광이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미 태양광 발전량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여름 같은 게 충분히 극복하도 남는 거죠. 그래가지고 딴 나라의 그 발전 속도 보니까 엄청 큰 거예요. 자, 에너지 전환을 하는데 에너지는 중요한 요소잖아요. 태양광, 풍력 얘기하는데요. 저는 원자력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만 친구들이 막 욕해. 원자력주의자 막 그러는데요. 저 원자력도 이 상태 발전하기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원자력을 짓는 이유가 뭐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행인 게 원자력 발전에 찬성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요. 지우면 돼. 근데 자기 동네에 짓는 건 다 반대. 있는 게 좋은 건 알지만 우리 동네는 좀 약간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력 발전으로 에너지 전환을 하려면 원자력 발전 30개가 필요해요. 30개 어디다 지을까요? 지을 곳이 없습니다. 우리 동네에 내가 추진하겠습니다 하면 그 다음 속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해. 그러니까 그 못하는 거야. 거기다 원자력 발전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막 싫어하니까 토론하고 이런다가 10몇 년 지나가 버려요. 짓는 데까지. 근데 우리는 그만큼 시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빨리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풍력과 태양광은 금방 지어. 거기다 옛날에 태양광의 원자력의 장점이 뭐였냐면 싸다는 거였어요. 엄청 싸. 그쵸. 그러니까 이건 도움이 됐는데 수십 년 동안 원자력 발전은 기술 개발이 되지 않았어요. 왜? 짓는 나라가 중국,
소수니까. 중국, 뭐, 저기, 프랑스. 네. 이 정도가 동국걸 몇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을 개발할 틈이 없었는데 그 사이에 풍력과 태양광을 엄청나게 기술을 발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 단가가 원자력 발전소보다 풍력과 태양광이 더 싸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원자력을 지을 이유가 지금은 메리트가 좀 경제적으로 떨어진다. 없는 거예요. 아까도 밝혔지만 저 탈핵주의자가 아니에요. 이거 잘 쓰는 타입인데 경제적으로 이익이 아니다. 그다음에 우리에게 그걸 지을 만큼 시간이 없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 다 하고 여유가 있을 때 천천히 짓자. 그때는 뭐 지을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막 그 위험하고 막 그냥 그 차원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그 관장님 말씀해 주신 거를 종합하면 가장 우리에게 그래도 내가 기후를 위해서 뭔가 활동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고 실제 도움이 되는 건 교통 쪽이 정말 많은 거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해볼 만한 게 네. 고기 덜 먹는 거예요. 그건 힘든데. 네, 그게 제가 25년 동안 너무 힘든데. 채식주의자라 썼어요. 진짜요? 네. 오. 근데 채식주의자 몸매인가요? 제가 여기서 제 솔직한 심정을 좀 말씀드리긴 어려우니까. 네. 그러니까 채식주의자예요. 아. 어저께도 고기를 먹었어요. 저렇게 눈부터 여기까지 채식이에요. 코부터 배까지는 고기를 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념적으로 채식주의자. 머리에선. 네, 채식해야 돼. 채식해야지 지구도 있고 환경에도 좋은 거야. 네. 그런데 고기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죠. 네, 고기가 너무 맛있는데다가 고기를 안 먹으면 사회생활도 잘 안 되고. 그렇죠. 고기를 사 먹기에는 충분한 돈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피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25년 동안 채식주의로 살면서 내가 괴로웠는데 몇 년 전에 읽은 책 가운데 우리가 날씨다라고 한 책이 있어요. 우리가 날씨다. 우리가 날씨다. 제목이 그거예요. 네. 근데 그 작가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는 채식주의자라고 얘기하고 다녀. 근데 몰래 고기를 먹는 거야. 자꾸 양심의 가치를 막 받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이 뭐 하냐. 우리가 고기를 안 먹고 살기 힘들다. 그죠. 육종을 바꿔보자. 고기 종류를. 뭘로? 소 대신 돼지나 닭으로만 바꿔보자. 그러면 그 얘기는 우리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소가 뿜는 그 어떤 메탄가스나 이런 게 진짜 생각보다 꽤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네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소고기 1kg을 만들려면 약 50kg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요. 50kg.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이퀴벌런트가 다른 예, 예. 것도 다 이산화탄소 한 네, 살에서. 네. 근데 돼지나 닭은 8과 6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또 소고기 1kg를 만들려면 약 25kg의 먹이가 필요해. 뭐 사료나 이런 게. 근데 돼지나 닭은 훨씬 적어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네. 나는구나. 그러니까 고기를 딴 것만 먹어도 헐라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고기를 먹으러 가는데 딸이 소고기 먹으러 갑시다. 근데 그 데이터를 보여줬죠. 야, 이러니까 이거 돼지나 닭을 먹자. 지구를 위해서. 근데 거기 보면 미로 메뚜기는 훨씬 적어요. 벌레를 먹자. 야, 걔가 짜증나는 거야. 아빠, 그럴 바야 미로 먹읍시다. 그런데 미로 먹기 싫잖아. 먹기 싫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사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전혀 안 먹었던 게 뭐냐면 양이 있어, 양. 양고기. 양 스테이크. 양 맛있는데. 근데 60년 동안 네. 양 스테이크를 한국에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58년 동안. 재작년에 먹었어. 딸이 사주더라고요. 맛있잖아요. 맛있더라고요. 네. 근데 양은 소보다도 더 지구 환경에 부담을 줘요. 더 안 좋아요? 양고기 먹는 나라 되게 많은데 고기 좀 네. 부담되는 데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는 어쩔 수 없이 그만 먹어야 돼요. 종교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네, 먹을 게 그밖에 없고. 네네네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여태 안 먹었었는데 안 먹었었는데 그걸 굳이 새롭게. 요즘은 새로운 트렌드라고. 요즘 양고기도 많이 먹고. 네. 네, 마라탕에도 양고기 들어가고. 네. 양이. 그래서 돼지 닭 좋아하자고 돼지 닭.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나마 좀 참 괜찮은 게 한국 사람들이 먹는 프라이드 치킨이 10억 마리예요. 1년에. 그렇게 많이 먹어요? 닭들이 가만 안 두겠다. 뭐 만두까지 5천만 명인데 10억 마리면 1년에 20마리밖에 안 되는데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내가 20마리밖에 안 먹나? 1마리 드세요? 목요일마다 한 마리씩 먹어요. 집에서 먹는 거 따로 있고. 그럼 52마리. 확실히 그러면 70마리, 80마리 먹죠. 백숙도 먹고 뭐 하다 보면. 이게 헐났습니다. 닭이 기후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 네. 아니면 삼겹살. 네. 그거를, 우리가 삼겹살 처음 먹은 날 기억해요? 처음 먹은 날은 기억 안 나요. 최근에 먹은 날 기억나요? 뭐 삼겹살은 공기처럼 있었네? 아니죠. 저 삼겹살 처음 먹은 날 기억해요. 1981년 8월 15일 점심이었어요. 제가 그때 고3이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내가 먹어본 돼지고기는 다 물에 젖어 있었어. 찌개나 국에 들어있던 거예요. 근데 내 고3인데 고3이니까 방학 때 학교에서 자율학습하잖아요. 말이 자율학습이지. 네, 강제로 하는 거죠. 근데 그날 광복절이니까 학교 나오지 말래. 네. 그날 엄마가 처음으로 로스구이라는 이름. 로스구이.
그때는 삼겹살이라는 거, 삼겹살은 부위 이름이지 그쵸. 요리 이름이 아니야. 네. 메뉴가 아니었어요. 로스가 이름을 딱 점여서 구워줬어요.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맛있죠.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맛있어. 그 다음날 학교에서 얘기했죠. 야, 너네 로스구이가 뭔지 알아? 로스구이라는 거 있잖아. 고기를 이렇게 썰어가지고 쫙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구워 먹는 쌈에 거야? 먹는 거야. 애들 되게 부러워했어요. 근데 한 달 지나니까 다 먹어봐. 그게 보면 1970년하고 1980년하고 딱 10년 사이 비교해보면요. 네. 전 세계 육류 소비량이 36.5%가 높아집니다. 육류 소비량이 급격하게 늘었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때부터 전 세계가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고기 먹자!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벌을 때 밥 한 공기 먹었어. 네. 500만 원 벌어. 밥 그러면- 5공기 먹나? 아, 고기 먹어야죠. 그렇지, 안 되잖아. 남의 살이 맛있거든. 예. 예. 그러니까 밥을 5개 못 먹으니까 딴 걸 먹었는데 우리의 상상력은 나오는 건 고기밖에 고기다. 없는 거야. 그러면서 육류 소비가 확 높아져서 그 비율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단 한 번도 그 경험을 우리는 못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아예 동물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얘기하지만요. 네. 동물은 그대로 다 있어요. 10,000년 전이나 지금 비교하면요. 그 척추동물, 네. 뼈가 있는 예. 동물 보면 10,000년 지금의 양은 똑같은데 구성이 바뀐 거예요. 10,000년 전에는 99.9%가 야생동물이었어요. 0.1%만 인간과 가축이었어요. 근데 99.9%가 지금 3%로 줄었어요. 0.1이 97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다 사육하는 가축이고 야생동물은 요만큼 남은 거네요. 그렇죠. 97 가운데 32가 인간이야. 몇 종류? 이건 몇 종류예요? 한 종이잖아요. 한 종류, 한 네. 종류. 그 다음에 나머지 65가 가축이에요. 가축 세볼까요? 소, 말, 염소, 양, 뭐 돼지, 닭. 닭, 거위, 오리, 뭐 개, 그런 거. 고양이 진짜- 얘기하면 큰일 나고. 아, 그러니까 네. 알파카, 라마 하면 10가지잖아요. 아. 기껏해야 20몇 가지밖에 안 되는 그렇겠네.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면 10,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생물량은 그대로야. 종류가 바뀌어, 구성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생태계의 종 다양성이 엄청나게 떨어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동물량은 많아도 종의 다양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허약한 생태계, 아픈 생태계, 비실비실 상태계예요. 이때 누가 한 방 치면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한 방이 뭘까? 이산화탄소인 거죠. 우린 되게 생태계가 취약해요. 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생태계의 다양성을 만들어내려면 우리 가축을 좀 줄여. 사람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줄 수 없으니까 가축량을 줄이면 지구가 포용할 수 있는 동물의 양이 있으니까 가축들은 다 크잖아요. 근데 그쵸. 이래 빼고 거기에 다양한 동물들, 사람들이 맛없어 하는 동물들이 막 생기겠죠. 그 생태계가 점점 더 건강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줄이는 거는 대중교통을 타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중교통은 타겠는데 고기 줄이는 게 저도 힘들어요. 저 제일 좋아하는 게 소거든요. 근데 이 소가 또 그렇게 기후에 조금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기왕이면 소 3번 먹을 거 돼지 3번으로 바꾸고 소 3번 먹을 때면 돼지 6번. 한 6번 이상 먹죠. 네. 예. 또 소들이 다 비싸가지고. 네. 예. 근데 소들이 봐요. 우리 마블링이 좋다 그러잖아요. 기름기 많이 낀 거. 한우. 마블링이 뭐예요? 소의 생살에 기름이 막 기름이 박혀 낀 있는 거잖아요. 거야. 근데 생살에 기름이 박혀 있을 정도니 그 친구의 내장, 심장, 혈관은 어떤 상태겠어요? 기름이 끄득끄득 찼죠. 그러니까 그 소를 최대한 심장, 혈관 질환자로 만들어 놓고 맛있다고 먹는 거예요. 실제로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예. 그리고 기름 낀 대창 이런 거 진짜 너무 맛있는데. 그러니까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저 소띠거든요. 조금 바꿔도 네. 조금 바꿔도 소를 아프게 안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그 기술을 또 해결해요. 소를 먹고 싶잖아. 네. 대체육입니다. 대체육. 대체육은 저는 배양육. 그 사업적으로 봤을 때도 되게 그 좀 성장 가능성이 큰 사업군인 것처럼 그럼요. 보이는데. 10년 전에는요. 네. 10년 전에는 배양육에 세포를 키운 거잖아요. 네. 자기가 원하는 만큼 지방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쵸. 10년 전에 문제가 뭐였냐면 대체육으로 햄버거 하나 먹으려면 3억 원이었어요. 그 누가 먹을 사람이 있겠어. 스티븐 스필버그. 딥카프리오 먹었어. 네, 돈 많은 사람들. 돈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사업은 꼭 필요해. 투자한 거예요. 그다음 5년 전에는 한 200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햄버거 하나에. 네. 그 싸구려도 있지만 저 좋은 맛있는데. 네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냥 재벌들은 그거 갖다가 그냥 먹어보고. 파티하고 그랬죠. 우리는 지구를 생각해. 네, 기후도 생각한다. 네. 3년 전에는 5만 원까지 떨어져요. 대체육 파는 압구정에 정육점이 생겼던데. 네. 그 5만 원까지 떨어지니까 미국, 뭐 유럽, 네. 싱가포르 젊은이들 많이 먹었죠. 작년 말에는요. $10까지 떨어졌어요. 몇 년 지나면 몇천 원까지 떨어질 거예요. 지금도 더 싼 것도 있는데 맛에 좀 차이가 있겠죠.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이쯤 되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요? 어느 날 갑자기 버거킹, 맥도날드, 롯데리아가 네. 선언할까? 우리는 지구를 사랑하는 기업이니까 배양육으로만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축산하시는 분들은 뭐 해야 돼요? 그것 1인 쉬어야겠죠.
또 하긴 또 축산농가들은 예, 그 축산농가 그러면 사람들이 욕할 거야. 아이 자기밖에 기후와 지구 생각하고 자기밖에 뭐 이자 같은 이기주의 같으냐고. 근데 그분들이 이기주의가 잘 아니었잖아요. 그럼요. 소똥 대립동 소똥 막 치워가면서 네. 우리가 고개를 줬던 분인데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단순히 에너지 전환만 한 게 아니라 그때 생기는 모든 문제들을 촘촘히 대비해야 된다. 자, 그럼 이런 문제가 대책이 생길 때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석탄화력 발전소 없어져. 석탄화력 제일 많은 게 충청남도예요. 충청남도에 근사한 직장도 별로 없고 거기 제일 좋은 직장인데 거기 싹 문 닫으면 어떻게 되지? 우리 충남 사람들이 뭘 해줄까? 아주 복잡한 문제들을 다 고민하는 거죠. 아까 기후 문제 해가지고 다 이공계 니네가 알아서 하려가 아니라 이공계 잘 몰라요. 자기가 열심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문사회계들이 정책 이것들을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이 문제한테 정말 촘촘하게 여기서부터 여기 엄청난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렇구나. 그걸 다 같이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아, 이제 좀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예. 정말 각 분야가 모두 다 뛰어들어서 고민을 해야 잘 좀 그 대비할 수 있는 예. 이야기가 아닌가. 민케이님께서 이제 생선도 이해는 못 먹을 것 같고 하셨는데요. 그 생선도 자연산보다 양식이 없습니다. 실제로 자연산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아요. 네네네. 그거 뭐 잡아야 되니까. 네. 양식이 훨씬 지구를 위해 좋아요. 아, 그리고 자연산 요즘에는 진짜 고래충 때문에 양식이 더 낫다는 얘기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맛도 비슷하대. 그러니까 맛도 구분도 못해. 네. 껍데기 뭐 자꾸 봐야지 양식인지 아닌지 보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냥 떠갖고 오면 뭐 네. 그 무슨 미식가들이 아닌 이상이야. 네. 네, 저도 그냥 모르겠더라고요. 양식 드세요. 네. 양식이 그리고 좋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자연산 회 찾다가 눈탱이 맞습니다. 진짜 많아요. 자연산이라고 그거 이게 빡 치는 분들 네. 많기 때문에 그냥 양식 먹는 게 나아요. 그다음 뭐또 예전에 또 후쿠시마니까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안 드시겠어요? 양식 많이 드십시다. 그래, 양식 먹으면 돼. 네. 그렇습니다. 그다 조금 있을 거예요. 안주기 때 고기 때 옛날에 소고기 막 미국산이고 뭐 국산 맞아요. 막 써놨잖아요. 있죠. 네. 근데 앞으로 이제 횟집 보면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꼭 자연산 아니고 이거 양식. 어디 양식 뭐 이런 거. 양식으로 네. 쫙 그래. 뭐 그러면 양식 뭐야 양어장 무슨 딱 어디 양어장. 했겠죠. 네. 세상은 이렇게 바뀐다. 맞습니다.